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국에 잘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있는 동안도 또 남도 쪽으로 쭉 여행을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쭉 여행을 했는데 작년에도 한번 뭐 알려드린 적이 있었지만 한국에서 여행하면서 여러분이 호텔을 싸게 예약할 수 있는 팁 같은 거,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또 기차 같은 거 이용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작년에도 제가 알려드린 바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호텔비를 절약하셨다고 많이들 좋아하십니다. 자, 우리 해외에 계신 분들은 영어가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외국 사이트를 이용해서 호텔을 예약하면 물론 한국이나 뭐 미국 사이트랑 똑같은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엔 너무너무 저렴하게 예약할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한국의 좀 기차 시스템, 그 다음에 호텔 예약, 왜 미국 쪽이 더 싼지,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번에 이제 평택에서 광주까지 내려갔습니다. 전라남도 광주까지 내려갔는데 평택에서 전라남도 광주까지는 SRT라는 기차를 이용했습니다. 자, 요즘에 이제 한국에 기차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KTX가 있죠. 네, KTX 기차가 있는데 KTX가 제일 빠른 기차입니다. 예, 거기서도 KTX 청룡이 있죠. 예, 청룡이 제일 빠른 기차고 SRT는 SR이라는 사설철도 회사입니다. 예, 국영기업이 아니라 또 사설철도 회사인데 여기도 고속기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간략하게 이제 한국의 좀 기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 고속기차가 한국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게 뭐냐면 KTX 청룡이에요. 청룡이 나왔는데 작년 5월 달부터 이제 운행되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한 305km 예, 이 정도 속력이 납니다. 300km 이상의 속력이 납니다. 꽤 빠르고 최고 설계 속도는 320km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앞으로 좀 길을 보강하고 320km까지 달릴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경부선, 호남선 일부 지역에 좀 투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으로 빠른 게 KTX 산천입니다. 산천인데 이 KTX 산천은 305km. 그러니까 실제 지금 달리는 건 청룡이랑 비슷한 속력이에요. 똑같은 속력인데 최대 속도가 이제 지금 청룡이 더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산천하고 청룡이 제일 빠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KTX 이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KTX 이음이 260km가 나옵니다. 속력이 조금 더 늦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건 되게 빠른 기차이기 때문에 서울서 부산까지만 2시간 반이면 웬만큼 다 가는 이런 기차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좀 서울서 부산까지 가는 게 같은 노선인데도 좀 시간이 다를 수 있는 게 역을 띄엄띄엄 가는 기차편이 있고요. 뭐 역을 더 많이 쓰는 기차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코스인데 어떤 경우에는 시간을 재보면 한 2시간 한 40분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2시간 20분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것도 그날 시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면 여러분이 이제 어디 목표를 가실 때 어디로 가는 게 제일 빠른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외에 ITX라는 게 있습니다. ITX 청춘기차라는 게 있는데 이게 원래 청량리에서부터 춘천 가는 기차였죠. ITX 이게 준고속 기차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180km가 나옵니다. 속력이. 그다음에 ITX 새마을이 있어요. 옛날에 새마을호를 갖다 대체한 건데 이게 150km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ITX 이제 마음, ITX 새마을 뭐 이런 새마음 모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 150km 정도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전에는 빠른 기차인데 지금 이제 느린 기차가 있죠. 예, 누리로, 예, 그다음에 무궁화호, 예, 이런 거 기차가 150km입니다. 옛날엔 무궁화호도 꽤 빠른 기차인데 이제는 150km, 예, 이렇게 속력이 좀 다른 거에 비하면 절반 속력밖에 안 되죠. 예, 뭐 KTX에 비하면 절반 속력밖에 안 되고 GTX라는 게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이제 광역 기차인데 이거는 광역 지하철이에요. 솔직히 그냥 지하철인데 이게 한 100km, 90km에서부터 100km 평균적으로 이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게 통근용으로 이제 사용하는 기차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RT라는 게 있어요. SRT는 SR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이제 기차인데 기찻길은 이제 KTX의 기찻길을 같이 씁니다. SRT 같은 경우는 최고 속력이 300km 나옵니다. 그래서 KTX보다 조금 느리다 볼 수 있어요. 예, 근데 SRT가 안 가는 구석을 또 가고 빨리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좀 그런 걸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번에 평택에서부터 광주를 내려가는데 평택에서는 평택 지제역이 SRT가 서는 곳입니다. 평택역이 있고 평택 지제역이 있는데 평택 지제역은 SRT만 쓰는 역이에요. 그래서 저는 평택 지제역에서 광주를 가야 되는데 기차표를 알아보니까 예, 시간이 얼마 걸리냐? 정확히 1시간 14분 걸립니다. 요거는 뭐 주거택까지도 자동차로도 못 가고요. 자동차도 2시간 반, 3시간, 차 안 막혀도 그 정도 걸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광주까지 1시간 14분에 갈 수가 없어요. 비행기를 타고 간다. 서울서 광주까지 비행기를 탄다. 그래도 뭐 공항 가면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래서 기차가 이렇게 편리해요. 제가 SRT를 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 평택에서 광주 가는 거 다른 기차는 고속 기차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걸로 가면 보통 2시간 반, 3시간 뭐 이렇게 걸릴 수가 있습니다. 한국국철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차는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되게 많아요. 이번에 여수도 가봤는데 여수까지 직접 가는 기차도 있습니다. 여수 엑스포역까지 가는 기차도 있는데 한 3시간 정도 걸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간이 좀 편하게 뭐 가고 싶다. 그럼 광주까지 한 3만 원 정도 내면 저희는 평택 지지에서부터 광주까지 1시간 14분 만에 갔습니다. 자, 이번에 여행했던 코스는 어떻게 했냐? 광주를 갔어요. 네, 광주를 간 다음에 광주에서 이제 하루 시간 내었고 잠깐 목포를 갔습니다. 예전에는 목포까지 차로 뭐 2-3시간 걸렸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고속도로, 예, 굵은 선이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가 있어갖고 1시간이 채 안 걸리더라고요. 목포까지 진짜 빨리 갔습니다. 한 50분 만에 갔어요. 그래서 목포에서 식사도 하고 도로 광주로 왔습니다. 이 광주에서 위에 담양도 구경했었고요. 예, 이 근처를 쭉 구경했었죠. 자, 이렇게 하고 광주를 떠나서 갔던 곳이 어디냐? 여수를 갔습니다. 예, 여수를 갔는데 여수를 가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순천도 지나고 이렇게 쭉 갔는데 제가 이번에 여수에 갔던 곳이 이 유탑 마리나 호텔 리조트 여기를 갔습니다. 그리고 요 바로 요 뒤에 여수 구항이라고 적혀있는데 여기가 지금 낭만포차라고 여수 밤바다 노래 나오는 그 배경입니다. 진짜 가까워요. 그래서 여기서 호텔을 잡아도 좋은데 여기는 큰 호텔이 없고요. 여기는 큰 호텔이 많은데 제가 이 호텔을 너무나 싸게 잡았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따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수를 갖고 오동도, 예, 오동도가 바로 옆에 있죠. 네, 낭만포차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돌산입니다. 예, 그 돌산 갓김치 유명한 이 돌산도입니다. 돌산 가서 또 여기서 회도 먹고 예, 이런 식으로 여수에서 시간을 잘 보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남해를 구경을 하는데 남해가 우리가 아는 이제 남쪽 바다 남해가 아니라 남해군이 있어요. 섬 이름이 남해도입니다. 여기는 한려해상공원이 2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경하고 싶어서 제가 이제 남해로 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연결되는 다리가 없어요. 그래서 여수에서 남해까지 가려면 도로 나와서 예, 순천시로 나와서 여기 이제 하동군 광양 유명하죠. 예, 광양을 지나서 하동군은 있는데 갔고 여기서 남해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들어갔어요. 광양에서부터 하동 들어가잖아요. 하동에서부터 경상남도입니다. 여기서부터 경상남도예요. 여기까지는 전라도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면 이제 남해에서부터 슬슬 이제 사투리가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 경상도 사투리 좀 비슷한 게 많이 나옵니다. 남해 안에서만 갈 데가 되게 많아요. 예, 전 남해 군청 이렇게 쭉 돌아서 이렇게 바닷가 구경하면서 갔는데 이 안에만 며칠 볼 정도로 뭐 해수욕장도 몇 개 있고 그거 말고도 뭐 독일 마을, 뭐 미국 마을, 사적지 뭐 이런 같은 거 되게 구경할 게 많습니다. 경치가 다 좋아요. 바닷가가. 조금만 항구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남해를 쭉 구경해갖고 이렇게 쭉 지나서 옆에 창선도 있죠. 예, 창선도를 거쳐갖고 여기도 이제 늑도래갖고 이거 다리가 있죠. 예, 이렇게 갔습니다. 옛날에는 이게 불가능했어요. 여기 다리가 없었기 때문에 남해 들어갔다가 도로 거꾸로 나와야 됐어요. 예, 거꾸로 나와야 되는데 이번엔 남해로 들어갔다가 남해로 해갖고 안해를 쭉 구경하고 이동면 구경하고 창선도 구경하고 그다음에 늑도래 해갖고 여기로 나와서 여기를 딱 왔는데 여기가 삼천포였습니다. 전 삼천포가 여기 있는지 몰랐습니다. 지금은 삼천포가 공식 명칭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그 삼천포, 우리가 삼천포로 빠진다는 그 삼천포가 여기인데 지금 위에 보시다시피 사천시입니다. 옛날에 여기가 삼천포였고 얘가 사천이었는데 이걸 통합하면서 한 시로 만들면서 사천시로 했습니다. 당시에 지역 주민들 간의 의견이 분분했다고 합니다. 삼천포니까 삼천시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천이니까 사천시로 해야 된다. 그래서 뭐 농담으로 이런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예, 3천 더하기 4천은 7천이니까 합쳐서 7천시로 해라. 예,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삼천포가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어디 붙었는지도 모르고 그랬는데 이 삼천포가 여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지나가자마자 내린 곳이 삼천포였어요. 삼천포가 이제 조그만 이제 항구 마을인데 지금은 이제 좀 많이 죽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천이 있는데 이 삼천포가 유명해졌던 이유가 왜 삼천포로 빠졌냐? 요 위에 진주시가 있죠. 옛날에 이제 부산에서 이렇게 기차를 딱 타고 오면 진주시를 와야 되는데 이 진주시를 오다가 여기서 얘 기차를 갖다가 나눴다고 합니다. 나눠서 뒷꼬랑지에 있는 부분은 다른 기차 끌고 가면서 요거는 삼천포로 가고 하나는 진주로 가는데 기차 칸을 잘못 타고 있다가 진주로 가야 되는데 다른 칸에 탔다가 삼천포로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삼천포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천시, 정식 명칭은 사천시고 더 이상 삼천포라는 명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삼천포, 예. 그렇지만 아직도 뭐 삼천포 종합운동장 뭐 이런 식으로 삼천포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삼천포를 구경하고 여기서 이 바닷가 쪽, 여기 바닷가 쪽, 예, 여기를 쭉 이용해서
통영을 갑니다. 이 통영이 또 아름답기로 유명하죠. 예, 그래서 통영도 항구가 몇 가지 있는데, 예, 북통영 있는 데가 있고요. 이쪽 통영이 있는 데가 있는데, 통영 주변에 섬이 많아서 되게 예뻐요. 그래서 통영을 쭉 구경하고, 통영에서 또 하룻밤 잤죠. 통영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옛날 이름이 충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충무김밥, 이 충무김밥이 통영에서 유래된 곳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통영에서 지나고, 그 다음에 또 다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거제로 갔습니다. 이 거제도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십니다. 거제를 갈 수 있었던 게 여기서 큰 다리가 있어요. 여기 가덕도로 연결되는 이 다리가 있기 때문에 거제로 갈 수 있었는데 이게 아니다. 옛날 같았다. 그러면 도로 또 거제까지 갔다 도로 나와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거제에서 바로 다리를 건너갔고 바로 김해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김해 여기 신도시 있는 데를 갔다가 이 부산으로 오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산에서 평택 지제까지 또 SRT를 탔는데 이것도 얼마 걸렸나? 정확히 2시간 10분 걸렸습니다. 여기서 부산에서는 한 4만 5천 원 정도 줬습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좀 시간이 좀 걸리는 기차, 그러니까 일반 기차들 150km 달리는 기차 이런 것들 타면 시간이 이제 2배가 더 넘게 걸리죠. 그래서 4시간 반 이렇게 걸리는데 그런 기차를 타면 가격은 또 절반 값이에요. 가격은 싸지만 진짜 2시간 10분 만에 간다는 거. 자동차로 죽었다 깨어도 못 가는 속력으로 갈 수 있다는 게 4만 원에 갈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습니다. 자, 이런 티켓을 갖다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여러분이 trip.com, trip.com이라는 걸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는데 trip.com에는 수수료가 붙고 가격이 다 레귤러 프라이스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지인이 있다 그러면 한국에 지인한테 부탁하면 표를 갖다가 만들고 여러분께 양도를 시킬 수가 있어요. 누구한테? 그래서 SRT 티켓 같은 경우는 저도 다른 분들 뭐 미국에서 오신 분들이 있으면 표를 사서 문자로 보내주거든요. 예, 그럼 바로 표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남한테 좀 부탁을 해놓으면 좋고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느낀 건데 주말 티켓은 구하기가 힘들어요. 일주일 전부터 구해야 됩니다. 좋은 시간은. 보편적으로 이번에 부산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부산도 한 4, 5일 전에 구했고요. 광주 같은 경우도 일주일 전에 티켓을 알아봤는데 시간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시간 구하기 쉽지 않은데 예약대기라는 게 있어요. 근데 예약대기를 해놓으면 웬만하면 예약이 나옵니다. 주말에는 기차 디맨드가 많기 때문에 기차표는 일주일 전에 구매하시는 게 좋다. 주말에 가시는 거는 무조건 일주일 전에 구매하시는 거를 제가 꼭 권장드린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렇게 여행을 가는데 중간중간 제가 숙소가 필요하잖아요. 숙소가 필요한데 숙소를 가서 현장에서 구하는 방법도 있고 미리미리 예약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게 한국 사람 성격이 좀 급해서 그런지 한국 사람들은 숙소를 일주일, 2주일 전 이렇게 예약하는 경우가 드문 것 같더라고요. 거의 당일치기, 하루 전에 구하고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좀 이런 면에서는 좀 급하고 이 기차는 워낙 디맨드가 커서 그런지 일주일 전부터 예약을 해요. 근데 미리 예약을 해놓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취소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처음에 광주 갈 때도 제가 일주일 전에 자리 2개를 예약을 했습니다. 2개를 예약하면 나중에 예약되기를 해놓으면 그 티켓이 날라오면 그날 뭐 밤 12시까지 예약만 하면 돼요. 그러면 살릴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자동 취소가 됩니다. 페널티 무는 것도 없고요. 그리고 예약을 했다가도 또 다른 좋은 시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예약을 바꿀 수 있는데 SRT 같은 경우는 100원만 더 내면 예약을 바꿀 수가 있어요. 뭐 코스별로 좀 달라요. 300원 더 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얼마나 합니다. 1, 20센트만 더 내면 예약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별 큰 문제가 안 돼요. 자, 그런데 호텔 같은 경우는 당일치기 예약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예전에 제가 한국 왔을 때는 뭐 위메프라는 것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뭐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티몬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요즘엔 이제 야놀자라는 게 많이 유행합니다. 한국에 야놀자. 요즘엔 이름이 또 최근에 바뀌었어요.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 놀이라고 합니다. 그냥 NOL. 예, 놀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호텔 예약 같은 걸 많이 하는데 거기서는 이제 뭘 찾으면 좋냐? 특가, 어떤 패키지, 뭐 놀러 가는 패키지 이런 거 보면 싼 게 많이 나와요. 그런 게 많이 나오는데 보편적으로 놀러 호텔 예약하잖아요. 예, 비싸요. 비쌉니다. 비싸고 미리미리 예약하는 거 하잖아요. 그렇게 싸질 않아요. 놀이 뭐가 있냐면 당일 예약 같은 거. 그러니까 이제 오늘 아침에 뜨기 시작하는데 오늘 오후에 어디 도착할 것 같아. 근데 호텔 특성상 오늘 예약이 안 들어가면 결국은 그 돈 날리는 거잖아요. 오늘 못 빌려준 거 내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일날 예약을 하면 오히려 더 싼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미국은 그 차이가 별로 안 커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호텔비가 10만 원이었는데 그날 이제 오후 2시, 3시쯤 예, 그때 호텔 찾으면 물론 호텔의 선택지가 적겠죠. 그러니까 이건 어디가 좋냐? 인기 관광지가 아닌 곳이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말한 것처럼 통영이라든가 뭐 혹은 시골 동네라든가 예, 이런 데 가서 이 티켓을 갖다가 알아보잖아요. 예, 알아보면 되게 싸게 당일날
뭐 한 오후 2시, 3시쯤, 예, 그때쯤 체크인할 때쯤 딱 알아보면 그 사람들도 빨리 팔아야 되니까 그때는 진짜 저렴하게 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미리 예약하는 것보다 싼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편적으로 이제 미리미리 예약하는 거니까 좀 마음 편하죠. 여행 차들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좋고 또 한 가지 요령은 뭐냐면 너무 시골 동네 가면 호텔 값이 오히려 더 비쌀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시골 동네는 뻔해요. 예, 그 동네 관광 오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사람들만 오기 때문에 호텔 값이 오히려 더 비싼 경우가 있고 호텔 값이 싼 데는 어디냐면요. 옛날에 좀 유명했던 관광지인데 지금은 덜 유명한 곳. 예, 거기 호텔 시설 많이 남아있는데 되게 싸요. 뭐 미국 돈은 30불, 40불. 이번에 뭐 그렇게 호텔 예약하면서 다녔습니다. 자, 그런 곳이 되게 싸고요. 그리고 호텔이 많은 만수록 경쟁이 좀 심합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비싸요. 그러니까 여행을 할 때도 스케줄 잡을 때 어떻게 하면 좋냐. 여러분이 저처럼 이번에 일주일 동안 쭉 있는다. 예. 그러면 주말에는 대도시 호텔을 잡으세요. 광주 같은데. 왜? 오히려 시내가 더 싸. 주말에는. 관광지가 더 비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수에 있는 호텔을 주말에 빌리면 더 비싸요. 근데 그 시내에 있는 호텔은 물론 주말이 더 비싸긴 하지만 다른 데 관광지에 있는 것처럼 주말에 더 비싸진 않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주로 대도시로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스케줄이 뭐냐? 주말에 광주, 주말에 부산으로 잡았던 거예요. 그래서 좀 호텔비를 좀 싸게 잡는 그게 기본적인 요령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이제 한국의 야놀자 같은 거 말고 우리는 이제 뭐 미국에서 영어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사이트 같은 거 이용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좀 외국 사이트를 많이 이용하는데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 사이트를 이용하면 되게 싸게 예, 호텔 빌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이게 또 어떤 또 큰 호텔 같은 경우에는 이 외국 사이트를 통해서 들어오면 이제 해외 이제 외국인 관광 유치하고 지원을 받는 것도 있는 곳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싼 것 같은데 보편적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큰 회사가 이제 몇 군데가 있는데 부킹닷컴이라는 데가 있고 아고다라는 곳이죠. 그다음에 익스피디아가 있고요. 호텔스닷컴, 그다음에 트립닷컴 예, 이런 곳들이 좀 큽니다. 저는 이제 주로 이용하는 곳이 부킹닷컴, 아고다, 익스피디아 여기 세 곳을 제일 많이 이용해요. 가끔가다 트립닷컴을 이용합니다. 트립닷컴이 원래는 Ctrip이었어요. 예, 중국의 차이니스 트립, 예, Ctrip이 미국에 있는 트립닷컴을 샀죠. 미국에 쓰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트립닷컴을 샀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트립닷컴인데 지금 이제 중국 회사가 돼버렸죠. 그래서 중국 쪽으로 알아볼 거면 이제 트립닷컴을 알아봐도 되는데 제 경험상입니다. 예, 100% 맞는 거 아니에요. 경험상인데 부킹닷컴은 유럽 쪽에 가서 호텔 찾으면 호텔도 많이 나오고 가격도 싸요. 제가 전 세계 여행하면서 쭉 비교해 본 거예요. 제 경험입니다. 보편적으로 어느 동네 가서 호텔을 찾으면 예를 들어서 이 동네에서 호텔이 부킹닷컴이 100개 나온다. 그럼 아고다는 뭐 70개, 뭐 익스피디아는 60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호텔이라도 가격이 부킹이 더 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가면 부킹을 많이 이용하고 아시아권은 아고다가 싸요. 태국, 뭐 말레이시아, 베트남, 한국, 일본 예, 이런 데는 아고다가 보편적으로 제일 많이 나오고 제일 쌉니다. 그리고 익스피디아는 미국이 제일 좋아요. 저는 미국 내에서 여행할 때는 다 익스피디아 씁니다. 특히 모텔들, 여행 자동차로 하면서 모텔도 찾고 이럴 때는 익스피디아를 많이 씁니다. 호텔스닷컴은 뭐 특별한 메리트는 없어요. 옛날에는 몇 번 써봤는데 그래서 요즘은 별로 안 쓰고 아까 말했듯이 트립닷컴은 이제 중국 쪽 회사로 됐기 때문에 중국 쪽이 좀 더 좋지 않은가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어서 이렇게 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공은 아고다를 많이 서치를 합니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늘 제가 묵었던 호텔, 이 묵었던 호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 한국 쪽 사이트 가격하고 아고다에 나온 가격하고 얼마큼 차이 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묵었던 여수 엑스포의 유타 마리나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레지던스예요. 그래서 안에 요리할 수 있는 인덕션도 있고 주방도 있고 예, 이런 호텔인데 여기서 호텔이 있죠. 예. 제가 똑같은 날짜 일부러 2025년 9월 28일부터 9월 29일까지 방 하나 가격으로 실질적으로 사이트에서 알아본 가격입니다. 공홈 한정 특가 룸 온리. 그래서 미러볼 가든 2잔, 그다음에 주간 요트 1장, 그다음에 레이 체크아웃 12시. 예, 그래서 9만 원입니다. 9만 원인데 저는 이번에 갔을 때 어떻게 혜택을 받았냐면요. 미러볼 가든 2잔은 아니었는데 맥주 1잔 쿠폰 받았고요. 음식 10% 디스카운트 쿠폰 받았습니다. 이 밑에 있는 식당에서. 그리고 요트 1장 받았습니다. 예, 한 명 요트 타는 거 받았고요. 레이 체크아웃은 없었는데 뭐 11시 체크아웃이니까 뭐 1시간 차니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9만 원 적혀 있죠. 예, 저는 이번에 얼마에 빌렸냐면 6만 원에 빌렸습니다.
6만 원에 빌렸고요. 제가 똑같은 날짜 여러분께 좀 똑같은 조건으로 아고다에서 얼마 나온지 딱 보여드리면 왜 제가 뒤에 날짜를 했냐면 이 날짜가 서로 다 비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찾았는데 9월 28일부터 9월 29일까지 아고다에서 똑같은 똑같은 호텔이죠. 똑같은 놈 기준으로 찾으면 55,731원입니다. 이게 지금 아고다 가격이에요. 여기서 뭐 텍스 붙고 뭐 하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6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6만 원과 9만 원이에요. 하루에 3만 원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 예약하면 똑같은 방이에요. 딜럭스 더블 오션 뷰예요. 그리고 이 호텔은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 호텔이 이번에 여러분 여수 가시면 괜찮다고 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호텔 좀 사진 보여드리면 이 호텔이 마리나 앞에 있어요. 여기 요 뒤에 산 보이죠? 예, 요 산만 나오는 낭만포차입니다. 예. 모든 호텔이 다 오션뷰입니다. 전실이 다 오션뷰예요. 이거는 그냥 호텔이 구조적으로 앞에 바다를 보고 만들었기 때문에 오션뷰가 아닌 호텔이 없습니다. 저층보다 고층이 조금 뷰는 전망이 좋겠지만 예, 다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오션뷰가 오션뷰 아니다. 뭐 캠피디가 찾은 거가 더 후진방이다. 예, 이런 거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 혜택 요거 다 받았습니다. 예. 두 잔 주는 거. 예, 요거는 음료수 2잔 주는 거는 없었지만 저는 맥주 한 잔 이번에 쿠폰 받았고요. 음식 10% 디스카운트 쿠폰 받았고 요트 한 장 받았습니다. 그리고 레이 체크아웃 1시간. 예, 이건 뭐 별 대수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3만 원 더 줄 이유가 없죠. 자, 그래서 이번에 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예. 잠깐 쭉 보여드릴게요. 예, 그리고 여기 호텔 꽤 깔끔해요. 꽤 좋아요. 꽤 좋고, 그 대신 이 호텔에 수영장 있죠? 예, 수영장 사용하는 건 따로 예, 입장권 받습니다. 이건 다른 분들도 입장권 받고, 호텔 안에 뷔페 있거든요. 예, 요거 사용료도 뭐 3만 원 받고 뭐 그런데 뭐 굳이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여수 가신다. 예, 그러면 이 엑스포 있는데 근처 가보시는 거 제가 추천드립니다. 제가 여기 지도 보고 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이 그냥 서울에서 가신다. 여수 엑스포역 있죠? 예, 여기까지 그냥 기차 옵니다. 그 대신 여기는 빠른 고속기차가 아니기 때문에 한 3시간 정도 걸려요. 아니면 광주까지 고속기차 타고 오신 다음에 여기 오시는 방법도 있는데 그냥 여수만 구경 오신다. 그럼 여수 엑스포까지 오시면 여기서 그냥 걸어가도 돼요. 예, 여기까지. 근데 여기서 큰 호텔이 4개가 있습니다. 베네치아 호텔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엑스포 위에 있는 호텔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뭐였더라? 예. 아쿠아플래넷 있고 소노캄 여수. 예, 여기가 있었습니다. 다 가격은 비슷해요. 그리고 여기서 낭만포차라는 데가 이렇게 걸어가도 돼요. 걸어가는데 걸어가면 한 15분 정도인데 너무 더워서 전 택시를 탔는데 기본 요금입니다. 걸어서도 15분 정도면 여기가 그 유명한 여수 밤바다 낭만포차에 있는 그 동네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도 걸어왔어요. 예, 여기서 걸어보면 여기에 지상공원 있죠? 예, 여기쯤에 그냥 에스컬레이터 있고 요거 타고 올라오면 여기에 케이블카 탈 수 있고 도산 같은 데도 그냥 택시 타고 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호텔 이런 호텔도 3만 원을 싸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제가 여기는 이제 부산에서 얻었던 호텔이네요. 센트럴파크 호텔이라는 곳인데 센트럴파크 더블 여기서 예약하는 건데 이건 전화 걸어서 예약하라고 합니다. 센트럴파크 더블룸이에요. 이 더블룸이 얼마냐면 85,000원이라고 적혀 있어요. 85,000원이라고 적혀 있고 저는 이번에 여기를 얼마에 예약했냐면 5만 원이 안 되게 예약했습니다. 30 얼마가 찍혀 있더라고요. 달러로. 예. 35만인데 지금 이날 똑같은 날짜 계산해 봤습니다. 56,000원이 나오더라고요. 56,000원. 근데 저는 이번에 이제 5만 원 정도. 여기 세일즈 프로모션이 있네요. 예. 프로모션이 있기 때문에 52,000원. 예. 저도 이 정도 가격에 이번에 예약을 했습니다. 똑같은 룸이에요. 예, 똑같은 룸이고 85,000원, 그 다음에 52,000원. 이 정도 가격 차이가 납니다. 제가 이 호텔도 좀 권해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부산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많은 분들이 부산 가시면 이제 해운대 여행을 많이 가시는데 해운대는 이쪽에 있습니다. 예, 해운대만 보고 오시면 괜찮은데 여기서 이제 부산 시내까지 나오는데 뭐 차 막힐 때는 1시간씩 걸려요. 택시비도 2만 원씩 나옵니다. 되게 비싸고 멀진 않은데 예, 되게 차가 막혀요. 근데 부산 여행하신다. 그러면 부산에서 진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기차 타고 오면 부산역이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부산역에서 걸어서 바로 크루즈를 탈 수 있어요. 부산역에서 택시를 안 타고 그냥 걸어서 부산 그 항구를 가고 거기서 일본의 후쿠오카도 갈 수 있고 대마도도 갈 수 있습니다. 자, 부산역이 있고 이 부산역 뒤에 초량동이에요. 여기가 이제 차이나타운이 있고 제가 있었던 곳이 중앙역입니다. 예, 중앙역. 예, 여기에 호텔이 있어요. 여기에 호텔이 있는데 이 중앙역 있는데 호텔이 있기 때문에 지하철로 한정거장이에요. 여러분이 돈 아끼고 싶으면 지하철로 와도 되고 택시를 타고 와도 진짜 이거 기본 요금 거리입니다. 자, 여기에 호텔이 있었어요. 여기 호텔이 있는데 이 호텔이 그렇게 크진 않은데 위치가 너무 좋아.
위치가 너무 좋고 바다가 보여요. 바로 앞에 항구. 뭐 이쁜 항구는 아니에요. 왜냐면 배가 들어오니까 그게 뭐 바닷가, 오션 뭐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이건 항구가 보입니다. 항구뷰고 여기서 좋은 게 뭐냐면 걸어서 갈 수 있는 데가 부산의 유명한 용두산 바로 옆에 있어요. 그다음에 광목로 패션거리 있고요. 광목로 먹자거리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평 족발 골목이 있어요. 근데 아리랑 거리가 있고 미술거리가 있습니다. 여기가 다 유명한 곳이에요. 걸어서 다 가요. 자, 그리고 이제 요 앞으로 가면 여기가 유명한 자갈치장이 있습니다. 예, 자갈치장이 있고 여기서 꼼장어 거리가 있고요. 고래고기 파는 거리가 있습니다. 먹을 때니 뭐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요 남포 앞에 롯데백화점 있습니다. 더우면 롯데백화점 가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남포동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나마 좀 가까운 데가 어디냐면 뭐 감촌문화마을이라든가 송도해수욕장이라든가 이런 게 가까워요. 그래서 저는 이 부산역 근처 이 중앙동에 있는 이 호텔, 요거 호텔이나 요 근처 호텔도 제가 권해드려요. 근데 너무나 싸게 빌렸죠. 30불, 예, 달러로 33불 차지됐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좀 싸게 빌렸습니다. 통영에 제가 빌렸던 호텔은 지금 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호텔, 뭐 그냥 대충 비슷한 호텔, 예, 요거 하나 같은 날로 했습니다. 9월 28일부터 29일로. 통영 호텔 피코라는 곳인데 이게 지금 5만 원, 예, 하루에 5만 원 나왔는데 아고다에서는 4만 889원, 그러니까 한 만 원 정도가 쌉니다. 똑같은 호텔, 똑같은 날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아고다로 하면 확실히 가격이 싸요. 근데 이게 영어로 나오니까 이게 많이 좀 불편하죠. 근데 우리 같은 이제 미국 오신 분들은 영어가 다 되잖아요. 뭐 이거 보는데 뭐가 뭐 불편합니까? 예, 그리고 여기서 카드는 그냥 미국 크레딧 카드로 결제해도 다 됩니다. 예, 뭐 한국 카드 없어도 돼요. 한국 사이트는 뭐 본인 인증해야죠. 그다음에 또 본인 인증하고 또 한국 카드 집어넣고 처음에 액티베이션 시켜야죠. 골아픈 거 많아요. 야놀자도 저 먼지판에 왔을 때는 가입 못했어요. 이번에는 제가 뭐 한국에 그 실명 인증 이거 전화기가 있으니까 가입했는데 요거 아고다 같은 경우는 그냥 미국에서 가입하시면 돼요. 예, 미국에서 가입해갖고 그냥 이따가 한국 오셔갖고 요거 찾을 때 다 아고다로 하십시오. 그리고 한국에 계신 분들도 영어 불편하지 않으면 아고다 들어가셔갖고 이렇게 똑같은 호텔 서치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막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아고다 들어가셔갖고 처음에 예, 여기다 이제 이름 집어넣는 거죠. 예, 여기다가 부산 중앙동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예, 호텔 매달 며칠 뭐 9일부터 10일. 그다음에 룸 어덜트 2명 서치. 이렇게 하면 쭉 나옵니다. 보편적으로 여기 가격 보시고요. 이 코모도 호텔 요것도 되게 옛날 호텔이지만 좋은 호텔이거든요. 뭐 7만 원, 6만 5천 원. 이 토요코인도 괜찮아요. 예. 다 그 근처에 있는 겁니다. 라마다 좀 좋은 호텔 15만 원. 근데 뭐 10만 원. 예, 이럽니다. 이게 가격이 훨씬 한국에 있는 데보다 직접적으로 하는 것보다 되게 싸요. 그렇기 때문에 여행을 할 때 여러분이 미리 좀 계획을 하시고 예, 호텔은 미리미리 좀 예약하시면 한국의 사이트보다 싸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갑자기 어디 가셨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저처럼 한국 인증이 돼갖고 뭐 야놀자 요즘에 놀이라고 했죠. 예, 놀 같은 거 있어갖고 바로 첫 서치하면 당일치기는 한국에서 사는 게 더 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쪽에는 제가 뭐 지금도 비교해보면 야놀자가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구글맵 있죠. 예, 부산. 예, 부산에서 이렇게 찾았죠. 부산에서 호텔. 구글맵은 편한 게 호텔 해갖고 가격이 쭉 나와요. 비교가 돼요. 여러분이 갈 수 있는 곳. 그래서 여러분이 좀 지리를 좀 잘한다. 그러면 이제 호텔 해갖고 아까 여기가 이제 항구에 있는 데고 여기가 중앙동에 있는 데거든요. 중앙동 쭉 클로즈 해보면 자 4만 원, 7만 원, 3만 7천 원 이런 게 나옵니다. 예, 근데 여기다 이제 날짜를 집어넣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8월 23일부터 해갖고 24일 날 체크아웃. 예, 이렇게 해갖고 다시 찾으면 다시 나오죠. 그럼 옆에 쭉 나오고 호텔 이름도 나오고 7만 2천 원, 9만 2천 원. 여기서 한번 싼 거 한번 찾아볼까요? 예, 한 5만 원짜리 한번 볼게요. 이건 게스트하우스네. 이건 게스트하우스는 이제 여러 명이 자는 거고, 요거는 안 되고 한 이때가 좀 주말이니까 예, 6만 6천 원. 부산 투어리스트 호텔. 야, 요걸 켜보면 그레이트 딜 6만 6천 원 나오죠. 예, 그러면 여기 나옵니다. 아고다를 통하면 6만 6천 원. 호텔스닷컴 하면 6만 8천 원. 트립닷컴은 6만 7천 원. 부킹닷컴은 7만 4천 원. 예, 이렇게 쭉 나오죠. 이게 이제 미국 사이트 위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충분히 나오죠. 예, 이게 지금 아고다가 6만 6,328원 제일 저렴한 가격으로 좀 나오고요. 프리 캔슬레이션 뭐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부산 관광 호텔이야. 한국 이름이 부산 관광 호텔이니까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부산 관광 호텔. 부산 관광 호텔 직접적으로 예, 부산 관광 호텔 한번 직접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부산 관광 호텔에서
여기는 이제 예약할 수 있는 게 있나? 예. 아, 예약 요거에 있네요. 똑같은 날짜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나와 있는 게 지금 8월 23일, 24일, 8월 23일부터 24일까지 성인 2명 서치. 그러면 여기서 얼마 나오냐 볼게요. 예, 스탠다드 트윈이 8만 원 나옵니다. 직접 예약하면 8만 원이에요. 아까 아고다 가격이 얼마였죠? 아고다 가격이 6만 6천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 더블 베드잖아요. 원 더블 베드니까 이게 지금 스탠다드 트윈이에요. 예, 더블 베드 있는 거고 트윈 있고 슈퍼리어 더블, 예, 슈퍼리어 가격 더 비싼 것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원 트윈 베드 6만 7천 원이에요. 예, 이런 게 있고 C5룸 하면 요 사이트로 가죠. 예, 부산 티어리스 호텔 5만 6천 원. 아, 들어가니까 더 싸네. 6만 원도 아닙니다. 더 쌉니다. 예, 5만 6천 원도 나왔어요. 이게 스탠다드 트윈이 5만 6천이에요. 여기 사이트에는 트윈이 얼마였죠? 스탠다드 트윈이 8만 원이었어요. 근데 저기는 5만 6천 원입니다. 물론 아고다는 여기서 좀 텍스가 붙었고 실질적으로 하면 6만 원 정도 나올 거예요. 예, 그거보다 훨씬 더 싸죠. 근데 더 좋은 방 같은 경우도 뭐 9만 5천 원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제일 좋은 방이 지금 슈퍼리어 더블룸이에요. 예, 이게 지금 5만 9천 원이에요. 미리 예약하면. 그리고 밑으로 갈수록 좋은 방이 쭉 나오죠. 다 5, 6만 원 하네요. 스탠다드 트윈룸. 예. 그다음에 스위트룸이 11만 5천 원이에요. 스위트룸 한번 볼까요? 아, 스위트룸은 여기 있지도 않네. 예. 스위트룸은 여기 나오지도 않네요. 예, 가격이. 자,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미국 쪽 사이트가 싸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똑같아요. 예, 어떤 때는 똑같은데 미리미리 예약해서 이렇게 좀 예약을 미리만 준비하시면 좀 영어를 하셔갖고 아고다 사이트들하면 훨씬 더 한 20, 30% 이상 싸게 여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한국에 나가신 분들, 한국뿐만 아닙니다. 예, 유럽 가실 때도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 가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제 얘기 듣고 믿고 한번 해보세요. 제가 여행 가면 하니까 유럽은 부킹, 그 다음에 아시아권은 아고다, 미국은 익스피디아. 예, 로드 트립 다니면서 다음 도시는 멤피스인데 모텔 찾아볼까? 예, 익스피디아가 그나마 쌉니다, 제일.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잘 이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전반적으로 대충 감 알아보실 때는 아까처럼 구글 맵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내용이 또 도움이 됐다. 그러면 또 좋아요 무조건 누르시고요. 예, 댓글 달아주시면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도 구독 안 하셨어요? 예, 그러면 구독 버튼 누르시고 알림까지 누르시면 좋은 정보 있을 때마다 여러분께 바로바로 알림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여행을 응원합니다. 파이팅!